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 팀장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자, 오늘은 어쨌든 마지막 특강일 것 같네요. 예. 자, 12월 29일 송년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틀 주식시장을 보면서 약간 좀 미세한 변화가 지금 시장에 글로벌 변수가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환율이 계속 강세로 가고 있어요. 달러 약세, 보문 통화 강세, 주시장 하락. 이게 무슨 케이스예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A형 엄마하고 B형 아버지가 A형 아버지하고 B형 어머니가 만나면은 뭐 O형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뭐 D형 아이 나왔던가 이제 이런 거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통화가 강세면은 반드시 그 시장은 반드시 주시장은 통화가 강세면은 시장은 좋아져야 돼요. 근데 폭락하고 있어. 말이 안 되죠. 한 1~2주 보니까 계속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글로벌 금융시장 잘 보세요. 지금 특별히 변화하고 있는 거 제가 지난번부터 살짝 한번 페이스북 올리긴 했습니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일본 국채 금리가. 일본 국채 금리 오르는데 그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금융시장하고 무슨 피해인가? 아하. 몰라도 너무 잘 모르시네요. 중국을 제외한 일본이 전 세계에 이제 자본 수지 투자가 제일 큰 국가가 일본이에요. 지금 통계 잡힌 것만 하도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미국이다 투자했고. 그러니까 장기 동안 저금리로 자본 수지로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돈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이제 자산들이 일본으로 몰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자산을 팔고 이 나라에 이제 엔화로 바꾸러 가는 거죠. 일본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은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주식시장, 그러니까 통화를 회수했다는 자체가 일본 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어떤 각도로든지 간에. 이게 뭐 지진이든 뭐 물가든 이번에는 물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수위를 곡선을 조정하면서 변동폭을 0.5%로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은 긴축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통상 이런 현상이 않고 그냥 달러가 약세되면 물가가 하락하면 경제에 좋은 건데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통화 조정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통화 강세면서도 주식시장 하락하고 있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금융권에 돈을 많이 빌렸었어요. 통계는 되지 않고는 있다만 규모가 엄청 큽니다. 모릅니다. 거기 다 그림자 금융이라서 규모가 얼마 될지는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물가 잡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생긴 거예요, 변수가. 그래, 강하진 않다만, 근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일본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이제 돌아선 거예요. 몇 년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대략 2015년일까 2015년쯤에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예, 이번 달 딱 이렇게 돌파했어요. 예. 이거를 보기가 좀 뭐하나? 아무튼 대충 보세요.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가 제일 깊을 때가 2019년 9월 달이네요. 마이너스 0.32. 그때 독일하고 딱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 선택했어요. 경제 살리게 했다고. 양적 완화를 선포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90년대 이제 그 부동산 거품을 닫히고 나서요. 이제 그 후로부터는 뭐 이렇게 뭐 제품 개발 생산해서 제조업을 강국을 만드는 것보다도 자본 수지로 해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금리를 낮게 책정해가지고. 어차피 일본도 그 뭡니까 국제 통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본 놀이를 많이 했어요. 저금리를 해가지고 예 이제 전 세계 각지에다 막 투자를 많이 했죠.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저 소유를 막 이런 데 보면 그게 통계만 된 것도 3조 달러요.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일본은 자국 내로 그런 국채가 다 내국에서 국채로 발행했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커서 금리가 올리면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그 뭡니까 빚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부채가. 그러면은 자 여러분 경상수지는 적자인데 국채로 빚을 많이 갚아야 된다. 그럼 나라 경제 좀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아요. 지출하고 수익을 이게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못 맞췄죠. 지금까지는 물가가 오르는 거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계속 가만히 있다가 물가가 계속 넘어오르니까 실질적인 뭐 이렇게 강한 것은 아니고 변동폭을 확대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긴축을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로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빌린 사람들이 이만큼 금리가 올랐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방 쪽에서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벌면 좋은데 전 세계 큰 환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락 조정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자산이 다시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하는 그런 절차가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엔화 영향받고 주식시장은 청산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거예요. 통화하고 반비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일본에는 워낙 이게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뭐 미국처럼 그렇게 전 세계 흔들 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아무튼 추세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더라면은 자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그랬었죠. 어떤 금융 현상이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꼭 수혜받는 업종이 있고 피해받는 업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일본은 지금 이렇단 말이죠.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그 긴축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고, 자, 이렇다는 겁니다. 예? 너무 쓸데없는 많이 말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네요. 자,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 소장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앞으로 자, 화장품하고 감기약 중국에 와 중국의 코로나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크게 전파될지는 저도 진짜 생각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중국에도 이게 잘 관리해서 우리처럼 그냥 쉽게 이게 싹 건너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국에 뭐 이렇게 막 뉴스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저기 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지금 약이 부족하죠. 예. 특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화장품이나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약 싸간대요.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약을 막 대규모로 이제 감기약 사가지고 중국과 장사하고 막 붙여주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약 공급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그 일부 치료제 같은 것은 중국에서 지금 막 하늘 가격 막 찌르고 있어요. 예.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가 그 중국에 관련해서 코로나 감기약하고 항생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중국형 항생제 수출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 하나 하고 시장이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1위로 등극했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테마를 보시면 안 돼요. 매출이 성장했으니까 산업의 1년의 산업의 성장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지금 엔화가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니까 화장품 수출에 더 유리한 환율 구조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일본의 매출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지금은. 예. 한류가 이제 제대로 일본 시장을 이렇게 조명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얘기하면은 뭐 브랜드를 많이 투자하잖아요. 뭐 코스모스 막 이것저것.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화장품은 화장품인데, 근데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화장품 원료하고 화장품 용기. 예. 야, 화장품 브랜드는 많아요. 근데 화장품 원료하고 그 천연 원료하고 그리고 화장품의 진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용기들 이게 만드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러한 종목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1월 5일에서 8일까지 CES가 나올 거예요. 그거 사전에 좀 움직이거나 뭐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비교해 볼 때는 앞으로 한 1~2주, 2~3주 동안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중장기로는 좀 그렇고 한 1월 달까지만, 예. 단기적으로 좀 참조해서 투자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중국에 앞으로 뭡니까? 설이 다가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설 되면 대이동이 있어요. 아무튼 뭐 억대 인구가 막 여기저기 막 다녀요. 일본에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천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1월 8일부터 개방을 한다 했으니까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코로나가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기약이라든가 항생제 같은 거, 그리고 뭐 호흡기 같은 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이렇게 한 1월 달까지, 예, 이제 설까지 계속 좀 볼만한 모멘텀으로 보여져요. 제가 오늘은 감기약하고 항생제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서 하나 한번 사보도록 하시고, 화장품은 내 생각에는 이게 감기약이나 항생제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은 화장품에 투자해 보셔도 좋고. 왜 중국도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화장품이 테마가 또 구성이 돼요. 실질적으로 가장 또 수혜받는 기업이기도 하고. 자, 오케이. 자,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약품. 종합 감기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은데 왜 해피 국제약품이냐? 이게 국제약품이 기가 세요. 예, 원천적으로 테마 잘 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간조정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투자하셔도 됩니다. 기업이 과거보다 펀더멘탈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지금 오늘 음봉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 눌림목이 있어. 5,500원 아래에서 5,000원 구간 여기에서 한번 매집, 그러니까 살짝 음봉 때 내려올 때 매집을 하세요. 거래량 확 줄고 있을 때. 이때 매집하면은 이게 파동이 1파라 말이지. 여기 2파 눌림목 때문에 3파 쫙 싸고 가버립니다. 이건 한번 투자하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항생제는 어디냐면은 한국유니온제. 자, 항생제는 여기에 투자하세요. 여기에. 한국유니온제약. 아셨죠? 자, 코로나 걸리면 항생제를 또 놔주는 약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놔줍니다. 여러 가지 이게 폐나 그런 이게 뭐라 하죠? 이게 질환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도 많이 놔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자주 다니시니까 아시죠? 항생제 놔주는 거.
한국 유니온 제약이 항생제를 수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항생제만 하더라도 이 안에 매출에서 30% 차지합니다. 기업은 괜찮습니다. 뭐 무리할 건 없고 차트 위치라든가 뭐로 보더라도 7천 월간에서 투자하셔도 뭐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항생제 관련 기업이 한 열 몇 개 있어. 왜 회비하냐? 안전하니까. 만약에 이게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만 안 하더라도 내가 자금을 회수할, 그러니까 정시가 폭락하더라도 나는 이게서 크게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빈통풍 클 때는 빈통풍 가장 작은 걸로 가장 유력한 거 하나하나씩 다 둘째보여야 돼요. 100개 넘는 그 기업들 제가 하나하나 다 둘째가지고 이 두 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투자 안 합니까? 하겠죠. 여러분들의 다른 이상한 전문가 말 듣고 이상하게 투자하면 손실 나는 것보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자기 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관 그런 조건 하에서 투자할 기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종합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국제약품, 한국 유니온 제약은 이제 항생제, 한국 유니온 제약이 더욱 안전합니다. 안전한 것은 자 이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화장품 브랜드는 하지 말고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용기, 홈텍 코리아, 요즘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도 시세 나지도 않았어요. 자, 요즘에 시장이 그렇게 흔들릴 때도 이 주가가 밑으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죠. 이 기간 조정 들어왔어요. 그렇죠? 홈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 용기의 특허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 매출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작년에는 1,430원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올해 3분기에 1,460원 나왔어요. 자, 이런 속도를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 1,700원까지 간단 말이죠. 주당 순자산은 17,000원이에요. 연금이익률 12%, 부채 23, 배당도 350원 주네요. 사실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유동성이 35예요. 유동성이 작으면은 그 주가가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리고 유동성이 작다는 것은 세력들의 타격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이 일본 그러니까 규모 얼마나 상관없어요. 1등을 했다는 그 타이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뭐가 중요하다? 모멘텀, 타이틀. 사람들의 인기 끌 수 있는 어느 한 가지 단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홈텍 코리아 좋습니다. 화장품 어느 브랜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화장품인데 다 이 안에 용기를 써야 하는 거예요. 특허니까. 그러니까 화장품 매출이 늘수록 야네가 더욱 수요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일본 말 수출하면 더 좋고. 원천적으로 이 기업은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시세가 난 바가 없어요. 앞으로 리오프닝 하면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상승 흐름이 딱 주어진다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도 좀 갈 가능 희망성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서 요즘에 피부에 관련 천연 그런 천연 화장품 연료란다. 화장품 죄송합니다. 단어를 제가 천연 화장품 원료, 천연 화장품 원료.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천연 물질. 제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천연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연기하고 있어요. 이게 매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 제형 물질 같은 거 이런 거. 화장품 브랜드는 아니에요. 화장품 원료예요. 이게 요즘 잘 나가요. 현대 바이오 밴드. 동사입니다. 이게 기업이 꽤 괜찮아요. 이게 이 원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발굴하고 나서 저도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추세가 어떤 계기가 한번 오면 한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13,000, 14,000원이면은 뭐
근데 아직도 지금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가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꿈틀대겠죠. 이제 이게 이베이스 돌파해가지고 이제 안착해버리면은 상승 흐름 구조 간다고요. 회사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현대코리아도 좋고, 현대바이오랜드도 좋고, 시총은 다 비슷합니다. 2천억이고, 뭐, 그렇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는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워낙 이게 규모 경쟁이라,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는 만들기 쉬워요. 회사 탁 설립해가지고 탁 하면 만들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품 잘 나가도 임시만 잘 나가요. 대기업 아닌 이상은 화장품 중소기업들은 반짝하다 죽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니면은 화장품을 이렇게 이게 생산해주는 거, 화장품 제조랑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이런 거 하도 되게 괜찮고. 근데 그게보다 이게 영업률이 더 높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안 소장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화장품 브랜드는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잘 나가도 반짝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통상 이런 것은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을 한번 잠시 인기에다가 많이 벌렸다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화장품 가장 인기 때 투자하니까 투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화장품은 기술 진약 산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특정 제품 잘 나가면 대기업에서 그 시장을 또 장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장품 바로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뉴스대로 거지것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특정 구간에서 확실히 팍 있게 막 모르는 거 이게 많이 매출 그런 거 있으면 특정 재료 있으면 모르도. 그 요즘에 또 뭐가 잘 나가냐면은 그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 아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이게 술술하게 나오지.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기. 요즘에 억수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잘 되는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피부 의료기기가.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씀 드릴까요? 이게 이루다라는 기업이 있어요. 새로 나온 중소기업인데 지금 북미에서 피부 의료기기 야내 제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시장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아직 개척한 규모가 그리 크지가 않아서 나중에 중국 시장까지 개척하면 이 기업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 미용 기기를 여러분께서 좋아하신다면 이 기업을 한번 투자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나요? 대박 날지. 회사 제품들을 미국하고 유럽에서 다 허가를 냈으니까 앞으로 계속 수출하고 하면은 상당히 매출이 고고 성장. 올해 무슨 상도 받았어요. 이루다가 무슨 수출상 받았는데 제가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유럽 FDA 상을 인정을 받았군요. 보합 의료 미용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한번 보세요. 예. 자, 작년 같은 경우 200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가 주당 순이익이 3분기까지가 400원 나왔어요. 작년 딱 한 배죠. 주당 순자산 2,500원이고 영업이익 이런 겁니다. 잘 나가서 수출 잘 되면서 영업이익률 높은 걸 잘 보세요. 영업이익률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수요가 많다는 뜻은 앞으로 매출 성장이 재고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높은 것을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번 살짝 말씀드렸던 거 요즘에 중국에 중도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고령자들도 이제 피부에 대한 노화된 그런 이제 대한 화장 시장이 덤핑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이쁘게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휴메딕스.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진짜 괜찮은 기업이에요.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매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2만 원, 2만 1,000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쯤인가요? 많이 올랐네요. 조금 오른 것 같지만은 2-3개월 그래도 30-40% 올라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기반으로 하면 돼요. 따천상 제가 옛날에 나무가를 말씀드리는 거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이게 일단 괜찮은 기업이에요. 예, 이거는 금액이 좀 크신 분들 투자하시면 괜찮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좀 지우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시장에 한 2위권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오늘 잠깐 이렇게 연말 특강을 진행했는데, 초반에 워낙 내년 금융 위기에다 시스템 반도체 수소를 너무 야망 크게 얘기해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예. 근데 저희는요, 안 소장은 이제 VIP 집단이 있으면 여기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투자하신 분들이 좀 계셔요. 예, 그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 고급 투자 회원은 그게 이제 등 따라서,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초급 회원은 또 안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초급 회원 투자들은 VIP 종목을 하면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천천히 가고 오래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크신 분들은 그걸 이제 많이 투자하니까 기다릴 또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 2, 3천원 밖에 없어. 투자하고 1년 기다리라고. 그럼 누가 기다려요? 1년 회비 누가 줄 텐데. 그게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러니까 그겁니다. 초급 회원들도 안소장 따라 차근차근 해가지고 한 몇 년 고생하세요. 바로 부자 된다는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거기 주식 그렇게 돈 벌기 쉬울 것 같으면 안소장 여기 앉아 안 있죠. 차근차근 그냥 읽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좀 한 해는 또 많이 벌고 한 해는 적게 벌고, 예, 어느 순간 돼가지고 뭐 1억이 2억 되고 2억에서 3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급 회원은 1억을 기준으로 보세요. 1억 기준 되고 1억 딱 되면 이제 고급 회원을 딱 들어오라 말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종목당, 이제 처음에는 초급 회원 되는 종목당 500, 1000원씩 투자합니다. 이제 고급 회원 들어오면 이제 2000부터 시작이에요. 종목당. 많이 투자할 때는 3000, 4000, 5000도 투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 보면서 틀립니다. 그렇게 되고. 뭐 고급 회원 들어오면은 이제 VIP 정도 들어오면은 종목당 5000부터 시작 투자합니다. 5천만 원부터. 중장기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이제 구조로 가져가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주식이란 거는 100% 장담은 못 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할 테고, 지금은 조정기라서 제가 뭐 지금 100% 돈 벌어주겠다. 여러분, 자본시장법에 제1항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금융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추가 투자 손실을 가능한 거, 이게 자본시장법에 금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든지 안에 무엇을 보장해준다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죠? 금강원에 신고하면 바로 그 사람 자격증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금융이란 자체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하는 상품들이 따로 있어요. 비금융이라고 합니다. 비금융.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 보장한다는 누가 그런 말로 유도하면은 그건 100% 사기꾼입니다. 아시죠? 예, 그게 당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전망과 관망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나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겠다면은 무조건 회원 가입하셔서 탐재 시장도 좀 노려볼 만한 거. 예. 제가 내년에 가장 시장이 안 좋더라고는 생각하는데 가장 희망 있게 투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저희는 여기저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예, 뭐 조금씩 수익 나면 무조건 다 거기에다가 베팅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끔씩 초급 회원도 한 번에 돈 많이 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보셨죠? 막 6개월, 9개월씩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사놓고 6개월, 9개월 기다는 그게 아니에요. 초급 회원이라도 한 1000만치 사놨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계속 여기서 뭐, 여기서 조금 벌 때 있고, 저기서 조금 벌 때 있고, 그러면 500, 1000씩, 뭐 2, 300씩 계속 산단 말이죠. 과거에 그런 경우가 한번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떤 초급 회원도 이렇게 계속 모으니까 막 3,000원 이상까지 모았어요. 거기 이제 주식, 근데 초급 회원 이런 주식들은 한번 치고 갈 때는 시간 빨라요. 통상 보름, 한 달, 길어야 뭐 2달. 끝이에요. 주가 상승 흐름이란 거는 3파 파동, 3파, 4파까지 치고 가는 것은 그 길지가 않단 말이죠. 그 기간에 뭐 100%, 200%씩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챙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 사서 기다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겨워도 주식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텀제 시장을 누리면서 이게 조금씩 대응하시면 돼요. 뭐 리스크는 크긴 하지만은, 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진짜 지금 초급 회원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들어오면 무조건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초급 회원 제가 그런 거 받아서 뭐 합니까? 근데 뭐 어떤 직업이라든지 간에 다 사명이랑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어쨌든 뭐, 예, 시장은 그렇게 관망해가면서 천천히 대응해 보시고, 자, 오늘 송년 특강에서는 이렇게 화장품하고 제약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제약 위주로 투자하기를 권유드리면서, 금액이 좀 넉넉하신 경우에는 화장품도 하나 편입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를수록 화장품 테마가 수혜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셨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1위를 달성했답니다. 프랑스 제치고. 박수. 자, 오늘 송영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새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